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너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 영상이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영상이고, 그리고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라면 제가 굳이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겠죠. 근데 워낙 이런 영상 속에서 제가 전달하는 그 힘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일단 붙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다 제가 못난 탓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뤄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은 거는 남하고 나누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느냐. 코로나, 면역, 방역, 뭐 이런 거에 대한 글이에요. 아니, 그게 뭐 정말 재미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설득력 있다, 그리고 유익하다, 심지어는 아름답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소재의 글을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에 제가 뭐 되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이런 게 좀 좋은 글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쉽게, 하지만 명확하게, 그죠?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딱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글을 참 보여주는 어떤 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그 백신 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하나 좀 읽었는데요. 제 주변에도 좀 있더라고요. 백신 거부 운동. 백신 안 맞으려고 하고, 그다음 백신을 놓으려는 정부나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나는 그냥 순진하게 그냥 백신 맞으라면 맞고, 그리고 솔직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둥 살둥 마는 둥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또 거꾸로 백신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에 처했거나 목숨까지 잃어버렸던 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생각하시면 또 백신이 약간 또 두렵기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백신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을 걸어버렸잖아요. 제로 코비드가 전혀 없어야 돼.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풀어놨잖아요. 그죠?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삶이. 근데 이게 낫냐 저게 낫냐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쪽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운동도 있냐면, 여기 중국과 같은 락다운이 가기도 전에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고 백신을 맞아야지만 이렇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배다. 심지어 최근에 전 이런 말 들었어요. 이렇게 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미권이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야, 역시 자유주의 전통. 근데 저는 슬쩍 정말 그런 걸까? 정말 그게 자유주의의 증거란 말인가? 이 영미권이 우리보다 더 선진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백신 거부 운동의 역사가 좀 꽤 되더라고요. 백신과 함께 시작이 됐더라고. 그리고 백신 거부 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백신 거부 운동을 과연 하는 걸까? 거기도 굉장히 돈과 연관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 굉장히 극우 쪽에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얘기하면 자유를 빙자한 이기주의의 끝판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놓고 또 비난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그들 이야기는 그들 이야기로 놔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으려는 욕을 한 번만 음미를 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이 다 쉽게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드문드문 읽어봤었던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한 건 아니고 율라 비스라는 약간 에세이스트 작가가 쓴 면역에 관하여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되게 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아름다워요 글이. 영어도 읽어보시고 좀 부족하시면 번역된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번역된 것도 읽어보시고 영어로 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두루두루 영어 공부도 되고 지식도 쌓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꼭 코로나가 지금 이걸로 끝날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야 잡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거의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지금 다시 막 확산이 막 돼가지고 지금 아이고야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막 10만 명을 막 넘으려고 하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야 지난번에 60만 명 왔을 때는 저도 멘붕이었는데 다시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나 한번 코로나 걸렸었는데 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의 그 변이들 말고 또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해야 돼? 미리 마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글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책의 약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이분 역시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과연 자식이 자식한테 맞힐까 안 맞힐까? 근데 자기 자식은 둘째치고 이제 내가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아야겠죠. 자, 자기의 경험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보트를 타고 나가실 때마다, 그죠? 네, 어렸을 때 내내 라이프 프리저버라는 거는 왜 이런 거 이제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생명 보호구, 그죠? 거기에다가 자기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딱 적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름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올건 도너, 장기 기증자를 딱 인쇄했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유명한 위드 분사 구문이죠, 그죠? 그 라이프 프리저버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그죠?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딱, 그죠? 자기 이름 뭐 윤재남 하고 장기 기증자, 나 죽으면 뭐 장기 기증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거는 일종의 농담이었대요. 그가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죠? 누가 가끔 보면 왜 자동차 뒤에 보면은 뭐 왕초보 지금 현재 뭐 몇 킬로미터 직진 중 뭐 이렇게 써붙여 놓은 사람도 있고 예쁜 공주님이 타고 있어요. 뭐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장기 기증자라고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He gave me this advice. 그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이 this라는 이런 단어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할 얘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목이 이 충고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충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충고를 내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야, 제가 어느 순간 초심을 잃고 제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 충고를 갖다 새겨야 되겠습니다. You are responsible not just for the car you are driving, but also for the car ahead of you and the car behind you. 운전을 할 때 현재 네가 몰고 있는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앞에 차, 네 뒤에 차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 차에 대해서만 책임지지 말고 앞차, 뒷차에 대한 책임도 져라. 그죠? 운전이라는 게 이 관계거든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고 이렇게 딱 우회전 털었는데 뒷차, 앞차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애초부터. 자동차 몇 대를 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동차 한 대를 굴리는 게 아니라 세 대를 굴리는 거죠. 이 자동차 세 대를 굴리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참 힘들었다. 런팅, 그죠? 주눅 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기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처음에 배울 때 한 대도 어려운데 원래 인스파이어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의미에서 많이 쓰잖아요.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여기 되게 재미있네요. 이따금씩의 마비를 나한테 불러넣어 주었다.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죠. That plagues my driving to this day. 야, 여태 오늘날까지도 내 운전을 괴롭히는, 그죠? 그러나 내가 이제 나의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얻었을 때 나는 아빠처럼, 야,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올건 도너라는 문구 밑에다가 내 이름을 딱 설명했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에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해주었던 바로 그 첫 번째 결심. 어떤 결심이냐면 시행이 됐는데 그의 몸뚱아리가 나의 몸뚱아리에서 나오게 된 그 순간 이내, 몇 순간 이내. 다시 말하면 아기를 딱 낳자마자, 그죠? 바로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Was the donation of his umbilical cord blood to a public bank. 태반 알죠? 태반. 그 태반에 혈액이 있나 보네. 그 혈액을 공공은행에다가 기부하는 것이었다. 이 탯줄을 그냥 버리고 뭐 태반 여기 혈액 버려도 되는데 이걸 기부했다는 거예요. 왜 기부했을까? 이걸 쓸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30세 때 나는 딱 한 번만 피를 갖다가 헌혈한 적이 있었대요. 당시 그때가 대학에 있었을 때였는데 내가 키에르케고르를 갖다가 읽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다는 거야. 키에르케고르의 영감을 좀 받았나 보네요. 그죠? 자, 보세요. 나는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피를 갖다가 헌혈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냐? 나는 원했다는 거야. 내 아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아니야.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With a credit to the bank. 은행에다가 입금을 한 채로. 여기서 얘기하는 은행에 대한 입금이라는 건 그 아까 기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Not the debt I already felt. 내가 이미 느끼고 있었던 빚,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빚 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한테 빚을 지고 살아왔는데 아들만큼은 빚을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 이 아줌마도 정말 멋있네. 바로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내가 유니버설 도너로서 보세요. 단 하나의 수령자가 되게 될 전이었다는 거야. 이때가. 2번의 혈액을 받았대요. 트랜스퓨전으로. 내 아이의 탄생 이후로. 내 아이의 출산 이후로.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 여자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야. 자기는 기껏해야 헌혈을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는 2번이나 받았으니까. 그것도 가장 참 희귀하고 별로 없는 타입의 혈액형의 타입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희귀 혈액형 갖고 있었어. 거기서 공공은행에서 이제 빌린 거죠. 끌어다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만큼은. 자, 이게 지금 코로나하고 백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대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백신의 어떤 효과를 작동을 그것이 단 하나의 몸뚱아리, 그 백신을 맞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의 관점으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In terms of how it affects the collective body of a community. 여러분, 제가 백신 맞는 게 나에게만 영향을 미칠까? 아니에요. 내가 백신을 맞으면 내 가족이 안 걸려요. 내 가족이 백신을 맞으면 제가 안 걸려요. 우리 아파트 층 안 걸려요. 우리 아파트 동 안 걸려요. 제가 들어가는 학원 안 걸려요. 어떤 집단적인 어떤 바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it is fair. 이거 공정한 것이다. 이 백시네이션을 뭐라고 바라보는 게 공정한 것이다? 일종의 면역의 뱅킹. 면역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야. 예치해 놓는 거야. 입금해 놓는 거야. 나중에 내가 백신 맞으면 입금해 놓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Contributions to this bank. 이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바로 donations to those who cannot or will not be protected by their own immunity. 자기 자신의 면역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보호되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부인 셈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정말 몸이 정말 백신을 안 받아서, 백신을 못 맞아서 고지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려.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안 걸렸어. 나한테 그 바이러스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미리 백신을 맞음으로써. 근데 백신을 막 거부해? 그 아나키 그 사람들 못지않은 이기주의자이다, 무임승차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스웨덴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집단 면역을 갖다가 시도하려 합니다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고 사람들 그냥 생활하기가 놔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항체가 생기면서 그 어떤 집단의 80%가 이제 항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보니까 그거는 그 아나키에서 하는 수두 파티처럼 자연 발생적인 항체, 면역 생성을 전제로 하고 얘기한 건데, 그런 면역이 생기기도 어렵거니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생기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허드 이뮤니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생기는 면역이에요. 그죠? 바로 이것이 집단 면역의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집단 면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거, 그죠?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개인 백신 맞는 것보다, 한 명 한 명한테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다 백신을 맞으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목 잘 보세요. 어떤 주어진 백신이 어떤 한 명의 사람에게 면역을 만들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백신의 경우에는 마치 독감 백신처럼, 그리고 일부 백신은 다른 백신들보다 효과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백신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독감 백신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60%, 어떤 백신은 뭐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90%, 그죠? 모든 백신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불만일 수 있어. 백신 맞아도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충분한 사람이 백신을 맞는다면,
심지어 비교적 효과가 없는 백신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힘들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have trouble ing. 하나의 숙주로부터 또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cease to spread, 퍼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백신이 면역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들 둘 모두를 갖다가 스페어하게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게 되고 용서를 갖다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This is why. 바로 이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누구죠? 앤드류 웨이크필드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홍역 백신을 맞게 하면 자폐증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게 만든 그 원흉, 나쁜 놈. 그놈 여기 이 얘기한 미즐즈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미즐즈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가 있대요. 보세요. 대체로 백신을 맞지 않은 집단에 살고 있는 백신 맞은 한 사람의 경우에 봐봐. 다 백신을 안 맞았어. 근데 이 사람 백신 맞은 거야. 이 사람이 오히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누구보다. 보세요. Then they are for an unvaccinated person living in a largely vaccinated community. 대체적으로 백신을 맞은 그런 집단 안에서 백신을 안 맞은 채 살고 있는 사람이 미즐즈에 걸릴 가능성보다 집단이 백신을 맞는 게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아, 그때 백신 거부 운동을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글들을 좀 읽고 나서 조금 저는 좀 굉장히 좀 단호해졌어요. 그 백신 뭐 거부, 뭐 자유, 개인의 자유 어쩌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백신 맞고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중국처럼 락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삶이 약간 개인이라는 거, 개체라는 거, 이게 개인이야. 개인이라는 거는 정말 독립적인 섬이야. 라는 것을 되게 부숴버리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 사건이. 코로나 사건이.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몸뚱아리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백신 맞았어? 백신 맞았어? 백신 맞았어? 여기는 바이러스 없어? 바이러스 없어? 나 백신 안 맞았지만 나도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질병이 돌고 있지 않은 그런 몸뚱아리들에 의해서. 하지만 자 보세요. 질병을 갖다가 호스트하고 있는 몸뚱아리들, 백신 안 맞았어. 이런 몸뚱아리에 둘러싸여 있는 나는 백신 맞았어. 백신 맞은 사람은 취약해요. 취약한 상태로 남겨지는 겁니다. 백신 실패. 이 백신이 소용이 없다니까. 당연히 이 면역도 되게 감퇴할 거 아니야. 페이드하고 있는 그런 이뮤니티에 의해서 난 취약한 거야.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Not so much, but 우리 자신의 피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피부 너머에 있는 것, 그게 누구야? 다른 사람의 몸뚱아리죠. 그거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몸뚱아리를 사이의 경계, 이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녹기 시작한다.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아, 우리 다 연결된 존재로구나. 이 아바타네, 아바타. 헌혈, 장기 기증, 이것이 우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떤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가 또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겠죠. And so too with immunity. 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면역이라는 것은 common trust라는 거예요. 무엇만큼이나 그
그것이 프라이빗 어카운트인 것만큼이나. 그죠?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면역 백신을 맞는 거니까 이거 개인 계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공동 뭐 출자금, 그죠?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집단 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건강을 누구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웃에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거고, 내가 이런 나들이 건강할 때 우리 이웃도 건강한 거고. 코로나 맨 처음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기침만 해도 저 사람이 기침만 해도 막 째려보고 저 사람이 했는데 이거를 좀 관점을 바꾸면은 저 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정말 되게 통찰력 있는 글이고 글도 너무나도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설득력 있게 쓰고 있지 않나요? 이런 글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